1544년 11월 15일 밤 경복궁 침전. 중종이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순간 무언가가 나타났다. 저기 있습니다. 금군의 목소리가 떨렸다. 달빛 아래 검은 형체가 움직이고 있었다. 말보다 컸고 개처럼 생겼지만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활을 쏴라. 화살이 날아갔지만 그것은 이미 담장을 넘어 사라진 뒤였다. 마치 연기처럼. 하지만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 괴물은 34년 전부터 이 왕과 함께 있었다. 중종 6년 왕위에 오른 지 5년 된 봄날이었다. 처음엔 궁 안에 떠도는 소문에 불과했다. 밤에 이상한 짐승을 봤다는 전복의 이야기가 금군들 사이에 퍼졌고 곧 대간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전하, 괴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금군 대장이 무릎을 꿇고 보고했다. 어떤 일인가? 지난밤 문소전 뒤에서 개같은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쫓아가 보니 서쪽 담을 타고 넘어갔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종의 눈빛이 흔들렸다.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지 5년, 아직도 왕권은 불안했다. 이런 때 괴담이라도 퍼지면 민심이 흔들릴 것이었다. 입을 다물어라. 소문을 내지 마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소문은 궁 밖으로 퍼져나갔다. 괴물은 규칙 없이 나타났다. 한 달에 한 번씩 출몰하다가 1년간 잠잠해지고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했다. 1527년 6월, 16년이 지났지만 괴물은 여전했다. 전하, 대비전께서 이어하셨습니다. 중종이 급히 일어났다. 대비마마가 궁을 옮겼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었다. 무슨 일인가? 지난밤 괴물이 또 나타났습니다. 대비마마께서 크게 놀라셔서 세자와 함께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신하들이 모여들었다. 홍문관에서 상소가 올라왔다. 전하, 이는 요괴가 아니라 무지한 군인들이 퍼뜨린 헛소문일 뿐입니다. 전하께서 흔들리지 않으셔야 백성들도 안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목격담은 계속 쌓여갔다. 검은색이었습니다. 말만 했습니다. 아니요, 개만 했습니다. 뻣뻣한 털에 무서운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레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지나간 자리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마다 말은 조금씩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있었다. 1532년 5월 소동은 절정에 달했다. 말같이 생긴 괴물이 이리저리 치닫는다. 한 금군의 외침에 궁궐 전체가 술렁였다. 금군들이 놀라 소리를 지르며 달려나갔고 그날 밤 궁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중종은 명을 내렸다. 잡아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잡아오라. 군사들이 밤마다 궁을 순찰했다. 활과 창을 들고 숨죽이며 기다렸다. 하지만 괴물은 군사가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고 없을 때만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1544년 가을, 중종은 병들어 침전에 누워 있었다. 39년간 재위했지만 언제나 불안한 왕이었다. 반정 공신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자신이 선택한 왕비마저 폐위시켜야 했다. 왕권은 언제나 흔들렸다. 전하, 또 나타났습니다. 내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어디에? 여기입니다. 침전 앞입니다. 중종이 힘겹게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창문을 열어라. 달빛 아래 그것이 있었다. 검은 형체, 말같이 큰 몸, 개같이 생긴 머리. 천천히 담장을 향해 걸어가다가 한 번 뒤를 돌아봤다. 중종과 눈이 마주쳤다. 저것이 나타나면 불길한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중종은 쓸쓸하게 웃었다. 34년을 함께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징조냐. 어쩌면 저것은 나였는지도 모른다. 전하, 늘 불안했고 늘 의심받았고 늘 도망치듯 살았다. 저 괴물처럼. 그날 밤부터 왕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숨이 가빠지고 의식이 흐려졌다. 괴물을 봤는가? 왕이 중얼거렸다. 예, 전하. 나도 봤다. 방금. 저기 있었다. 신하들이 왕이 가리킨 곳을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1544년 11월 15일 중종이 승하했다. 바로 그 순간 경성 전체가 술렁였다. 나타났다. 괴물이다. 검은 형체가 궁궐을 가로질렀다.
침전 위를 천천히 지나 담장 너머로 사라졌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활을 쏘지 않았다. 저것은 전하를 모시러 온 것이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고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다. 1544년 11월 15일 밤 경복궁 침전. 중종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 금군들이 활을 내렸다. 신하들이 무릎을 꿇었다. 아무도 쫓지 않았다. 괴물은 천천히 걸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이 침전 주위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았다. 그리고 담장을 넘어 사라졌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34년간 4차례 출연했던 괴물은 중종과 함께 사라졌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괴물이 아니었다. 전하의 그림자였다. 지금까지는 상상이 섞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조선왕조실록 중종 6년 1511년 5월 9일 밤에 개같은 짐승이 문소전 뒤에서 나와 서쪽 담을 넘었다. 중종 22년 1527년 6월 26일 국내에서 괴물이 있다는 말이 퍼져 금군이 소동을 피웠다. 중종 27년 1532년 5월 21일 어떤 자가 말같이 생긴 괴물이 나타났다고 하자 금군들이 놀라 소리치며 소동을 피웠다. 인종 1년 1545년 7월 2일 중종이 승하던 날 밤 괴물이 다녔다. 지나가는 곳에는 검은 기운이 캄캄했고 수레 소리가 났다. 34년간 실록에 4차례 기록된 괴물입니다. 그럼 정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실제 동물이었을까? 당시 조선에는 늑대, 표범, 곰이 살았고 도성안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4년간 잡히지 않고 매번 비슷한 특징으로 목격되었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집단 히스테리였을까? 중종의 재위는 불안했습니다. 반정으로 왕이 되었고 반정 공신들의 힘이 너무 강했습니다. 왕비를 폐위시켜야 했고 조광조를 죽여야 했습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사람들의 불안이 괴물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제보당 괴수 사건처럼 말이죠. 1764년부터 3년간 100명을 죽였다는 괴물이 나중에는 여러 마리의 늑대였던 것처럼 공포가 괴물을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정치적 의도였을까? 반정 세력이 중종을 압박하기 위해 괴담을 퍼뜨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홍문관에서는 무지한 군인들이 퍼뜨린 헛소문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괴물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정말 미지의 생명체였을까? 정답은 없습니다. 실록은 사실만 기록할 뿐 해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34년 동안 4차례 수백 명이 그 무언가를 목격했고 마지막은 왕이 죽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이 괴물이든 환영이든 음모든 아니면 한 왕의 불안한 그림자였든 역사는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또 다른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